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유신입니다. 네, 저의 주제는 도시에서 에너지를 경작하는 법. 어떻게 도시에서 에너지를 적게 쓰고 생산할 수 있을까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제목은 에너지 슈퍼에서도 파나요? 라고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네. 밀양에서 송전탑 반대운동 때문에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765 송전탑인데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은 765 송전탑이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하실 겁니다. 저기 보면은 사람 2명이 있죠. 저게 지금 765 송전탑의 크기입니다. 밀양에 60여 개 가까이가 지나간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밀양 어르신들이 지금 8년 넘게 송전탑 반대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 송전탑이랑 서울이 상관이 없을까요? 서울도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 서울은 스스로 에너지를 자급하지 못하는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전력 자립도는 2.95%입니다. 인구 1000만이 넘는 도시에서 쓰고 있는 전기가 대부분 다른 지역으로부터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가 원전 하나 줄이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다른 지역과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에너지에 대한 부담을 다른 지역에 지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의미이니까요. 자, 그래서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석유 한 드럼씩을 갖다 드리면은 여러분 그 한 드럼 가지고 뭘 하실 수 있는 게 있으세요?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석유 한 드럼이 아니라 이 석유가 만들어내는 서비스입니다. 이 공간을 따뜻하게 만들고 시원하게 만들고 또는 불을 밝히고 아니면 내가 먹을 것을 조리해주고 아니면 이동시키는 데 필요한 이 에너지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에너지 석유 한 드럼과 제 사이에는 보일러가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에어컨이 있다라든지 조명이 있다라든지 뭔가 기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에너지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그런 것들을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석유 한 드럼을 갖고 오랫동안 따뜻하게 지내려면 아마 이 보일러가 좋은 보일러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적은 양의 석유를 가지고도 오랫동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질문을 이렇게 던져볼 수 있습니다. 석유 없이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도 이 에너지 위기 시대에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려고 하면은 나오는 이야기가 패시브 하우스,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단열이 아주 잘 된 집이 필요할 거고요. 그것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라고 한다면은 단열을 개선시킨다라든지 이중창을 단다라든지 덧창을 만든다라든지 저 같은 경우에는 뽁뽁이를 발랐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에너지의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계의 성능을 높이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쓰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방법들을 개발을 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서울시에서도 최근에 기존의 조명을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LED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자, 왼쪽에 있는 공간에 아주 조명을 촘촘히 박아놓은 상황에서 여기에 있는 기존의 전구를 LED로 다 교체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옳은 방법일까? 멋있는 방법일까? 생각해 본다면은 좀 더 우리가 아이디어를 더 짜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 공간이 카페라면은 카페에 적합한 조명이 있을 거예요. 기금속 방이면은 기금속 방에 적합한 조명이 있을 겁니다. 각각의 용도에 맞는 조명을 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들. 그리고 자연 채광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리고 전체를 한꺼번에 껐다 켰다 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껐다 켰다 할 수 있게 배선을 할 수는 없을까? 자동 전멸 장치를 할 수는 없을까? 또는 그 다음에 LED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조명 하나라도 우리가 아주 효율적으로 잘 쓰기 위한 디자인이 필요하다. 조명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디자인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운동이 학부모들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저는 이 운동이 조금은 안타까운데요. 보시면은 찜통 교실, 냉동 교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시원하게 공부하고 싶고 따뜻하게 공부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에너지 냉난방에 관한 서비스입니다. 자, 이것을 전기요금을 인하시켜서 이 냉방을 많이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 아니면 오른쪽에 이 건물들이 뭘 쓰고 있습니까? 털모자를 쓰고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지내고 있는 학교 건물의 단열을 개선해서 아이들이 덥고 춥더라도 에너지를 덜 쓰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건물 에너지를 개선하고, 오히려 학교 같은 건물에서는 에너지를 적게 쓰는 아주 좋은 기술들을 적용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태양광을 올려서 이제는 에너지를 덜 쓰고 생산하는 건물 하나하나가 에너지 생산 시설이 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모범 사례를 학교에서부터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에너지를 적게 쓰기 위한 에너지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저는 도시에서 에너지를 수확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도시의 공간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태양광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암사 정수장에 남아있는 그 공간 위에 태양광을 올린 대형 태양광입니다. 태양에서 온 에너지를 대량으로 수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에는 삼각산 고등학교에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으로 올린 중형 태양광입니다. 저도 여기에 조합원입니다. 자, 아래쪽에는 아파트 베란다로 쏟아져 들어오는 태양광으로 수확을 하는 소형 태양광입니다. 아주 작지요. 자, 그랬을 때 앞으로 만약에 이건 저희 집에 설치한 소형 태양광입니다. 자, 이런 소형 태양광을 슈퍼에서 판다면 내가 에너지 생산을 하고 싶을 때 마치 가전제품을 사러 가듯이, TV를 사러 가듯이 태양광 하나 들여놔야겠네 라고 가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면 우리 서울시가 원전 하나 줄이는 것에 더 쉽게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에너지 이제 슈퍼에 가서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들, 에너지를 적게 쓸 수 있는 기기들,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소형 태양광들, 이런 것들을 슈퍼에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서울은 이미 낭비되고 있는 에너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수확할 수 있는 에너지도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유리 건물들을 지어왔고 과도한 조명을 해왔고 거리의 조명도 너무나 화려했습니다. 자, 이렇게 낭비되고 있는 에너지를 수확할 수 있다면, 그리고 가정에서도 에너지 슈퍼마켓을 이용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수확할 수 있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그리고 그것이 정말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동네 보일러집입니다. 아저씨하고 상담을 했더니 단열이라든지 에너지를 어떻게 적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브리스톤에 있는 전환센터입니다. 이게 에너지 슈퍼마켓에 좀 비슷하죠. 예를 들면 LED를 판매한다라든지 멀티탭을 판매한다라든지 뽁뽁이도 팔 수 있겠죠. 그것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에 있는 창문을 단열했을 때 에너지를 얼마나 세이빙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예 내단열을 하게 된다면은 돈은 얼마가 투자되고 그걸로 인해서 절약할 수 있는 에너지 비용은 얼마가 되는지, 그럼 내가 투자한 돈을 얼마만 지나면은 회수할 수 있는지, 사람들은 궁금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에너지 슈퍼마켓을 통해서 10,000원짜리부터 1,000,000원짜리까지, 뽁뽁이부터 단열 개선까지 내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고 적게 쓸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정보와 방법들을 제공받는다면은 도시에서 에너지를 수확하는 일들이 훨씬 더 쉬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에너지 슈퍼마켓 또는 두꺼비 하우징과 같이 단열을 전문으로 하는 단열 전문 마을 기업들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는 오래된 주택들이 서울도 참 많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오래된 주택들을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계속 세웠지만 이런 아파트 방식의 개발 방식이 이제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래된 주택들을 고쳐서 함께 쓸 수 있고 또 그것이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면은 이것이 다 저는 기회의 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에너지 슈퍼가 잘 되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고 그리고 또 에너지 생산을 하기 위해서 소형 태양광을 판매하는 그런 슈퍼가 잘 된다라는 얘기는 한편으로 말하면은 에너지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도시입니다. 에너지를 적게 쓰고 효율적으로 쓰는 데서 일자리가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시면은 서울의 성대골에 에너지 자립마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 자립마을에서 지난 3년 동안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마을에 일자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강연을 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단열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다 보니까 이 마을에서 아예 단열을 중심으로 하는 마을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마을 닷 살림이라는 마을 기업을 만든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태양광으로 운영되는 에너지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성대골에서 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약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아주 큰 돈을 버는 일은 아니지만 마을에서 에너지 관련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것들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적게 쓰는 도시로 만드는 것, 그러려면은 최대한 에너지를 수확하려고 해야겠죠. 최대한 에너지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왜 의미 있는 일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될 것이고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벌려야 될 것이고 에너지를 생산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하게 되면은 에너지 경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 삶은 발전소를 짓고 전기를 쓰는 경제에서 전기를 적게 쓰고 에너지를 똑똑하게 쓰는 경제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랬을 때 원전 하나 짓는데 3조 5천억이 든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상상을 해봅니다. 이 3조 5천억을 마을마다 지역마다 곳곳에 에너지 슈퍼를 만드는 이런 데 써 본다면은 우리가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본다면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날까. 방사능 위협에서도 안전해지고 송전망으로 인해서 지역에 지우는 부담도 줄이고 에너지 소비도 줄이고 일자리로 늘리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서울시나 또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은 에너지 슈퍼가 장사가 잘 되게 도와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은 시민을 위한 에너지 기관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시장을 만들고 슈퍼에 어떤 물건을 팔지를 조언해주고 그리고 그 슈퍼에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도 시민을 위한 에너지 기관, 공공을 위한 에너지 설비를 지원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그게 서울에너지공사가 됐든 공단이 됐든 서울에너지재단이 됐든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할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너지 슈퍼가 이 곳곳마다 들어선 서울, 상상만 해도 신나고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 서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1년 동안, 2년 동안 서울 원전 하나 줄이기를 통해서 많은 에너지를 수확해 왔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다른 지역의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할 때 서울시는 1% 정도 줄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노력이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너지 슈퍼 필요하겠죠? 네, 감사합니다.